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정말 그 놀라운 제보를 하나를 지금 선생님 통해서 받게 됐는데요. 네,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부산 교육감을 했던 김석준이란 인물인데, 네, 일단 처음 그 얘기부터 해주시죠. 이 사람한테 1988년도에 부산대 내부에서 성추행을 당하셨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어떠한 성추행 당하셨는지 그 상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김석준이 저희 학번 지도 교수였고요. 제가 그때 수석 졸업하고 교직 생활 하다가 2년 차 때 스승이나 인사하러 갔을 때 교수님들이 다 모여 계신 그 회의실에 인사드리고 김석준 교수가 나보고 자기 방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 그래서 내가 이제 교수님들 드리려고 갖고 왔던 꽃, 김석준 교수님 방에 꼽아 넣으려고 들어갔는데 제가 화장실 가서 꽃 정리하려고 꽃병을 가지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연구실 문이 칵 닫히는 소리가 들려서 놀래갖고 돌아보니까 회의실에 있을 줄 알았더니 김수진 교수가 바로 제 코앞에 와 있더라고요. 제가 놀라고 있는데 저를 와락 껴안았어요. 근데 이 책상 안쪽이어서 제가 피할 틈이 없어서 은하없이 갇혀서 이렇게 안겨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김석준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데서 회의하는 척 하다가 급하게 들어와서 완전히 껴안아 버렸다. 그러니까 정면에서 정면으로 껴안은 거죠. 네, 그래서 갑자기 눈높이가 비슷하다 갑자기 확 덮치니까 제가 놀라서 얼른 얼굴을 돌렸죠. 네. 그래서 막 제 목덜미에 그 사람 코끼리 막 느껴져갖고 제가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그때. 네. 그런데 제가 그 듣기로는 이제 이건 졸업한 이후에 있었던 성추행이고요. 네. 실제로 이 선생님께서 졸업하시기 전에도 김석준이 무슨 뭐 이상한 책을 뭐 선물하는 등 계속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접근을 시도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제가 그 일 겪기 전까지는 내가 너무 지나치게 예민한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추행을 당하고 내려오면서 지나갔던 기억들이 싹 다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학년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은데 원래는 교수님 1학년 2학기 때 우리 지도교수 오셔갖고 굉장히 학생들하고 친하게 지내셨어요. 네. 그런데 제가 언제부터 교수님을 멀리했냐 그러면 언젠지 뭔데 성탄절 카드를 보내왔는데 카드에 적힌 문구가 내가 자네 때문에 가슴앓이를 한다네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서 네. 그 가슴앓이란 말이 이게 유부남 교수가 제자한테 쓸 일인가 싶어서 좀 조심스러웠고요. 네. 그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책을 하나 주셨어요. 읽어보라고. 네. 그 노신 선생님인가 하는 제목의 얇은 책자였어요. 그래서 표지에 이제 그 안경 쓴 게 중국 사상가가 찍히는 사진이어서 나는 이 계몽 사상가 책인가 보다 하고 집에 가서 읽으려고 펼쳤는데 첫 장을 읽어보니까 유부남 교수가 여자 제자한테 보내는 연서였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이런 걸 나한테 왜 읽으라고 주지 기분이 더럽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안 읽고 있었는데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다 읽었냐 물어봐서 제가 뭐라고 좀 말하기가 민망해서 뭐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어려워서 안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뭐가 어렵다고 안 읽냐고 화를 팍 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수상해서 그다음부터는 좀 거리를 두고 멀리 했었죠. 네. 그러니까 멀리 하고 이제 내가 수석 졸업을 하고 하니까 교수님께서 나보고 이제 교사 생활 적응되면 대학원으로 와라. 그러면 대학 교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제는 뭐 교육법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평교사도 대학 교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자기가 이끌어 주겠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교사 발령 받고 1년은 정신이 없었고 이제 두 번째 대학원 문제도 상의할 겸 스승의 날 인사 드릴 겸 간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그런 봉변을 당했는데 어떻게 제가 대학원을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네. 대학원도 포기하고 저희 집이 부산대 앞이어서 제가 트라우마가 더 컸었어요. 그래서 부산을 빨리 떠나고 싶어서 제가 사실은 막 학교 그 1학기 수업 겨우겨우 마치고 이런 방학하자마자 사표 내고 부산 떠난 거죠. 예. 아이고, 그러면 정말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크셨으면 그렇게 바로 이제 교사 생활을 거의 뭐 1년 만에 끝내신 건가요? 2년 만에 끝내신 건가요? 1년 1년 반 반 만에? 만에. 네, 1년 반 1년 반 만에 만에. 교사 생활을 끝내셔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교직까지 포기하실 정도의 그런 큰 고통을 받으셨는데 네. 근데 실제로 그 한참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우연히 이제 김석준 교수를 만나서 김석준 교수한테 이 성추행 관련해서 한번 항의를 하신 적이 있으시다면서요? 제가 그 88년 5월 달에 그 일을 겪고 제가 88년 8월 달에 부산을 떠났거든요. 떠나고 한 18년간은 김석준을 대면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근데 제가 부산 떠난 지 한 18년째인 2005년도에 어머니가 좀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내려와서 잠시 머물면서 있는 동안에 우리 학과에서 교수님 한 분이 이제 은퇴하신다고 고별 강연회가 있어서 초대장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 인사도 드릴 겸 그 교수님 고별 강연회에 갔다가 그 자리에 김석준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람들 많을 때는 서로 이제 얘기할 일이 없었는데 1차 행사를 마치고 2차 식사하러 간다고 이제 캠퍼스 내려갈 때 네. 좀 어둑어둑했는데 김석준 교수가 내 옆에 사람이 없을 때 옆에 오더니 너 왜 이렇게 빨리 부산을 떴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아, 내 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당연히 내가 부산을 갑자기 떠난 걸 알죠. 네. 내가 4년간 얼마나 발령받아 열심히 공부해서 발령을 받았는데 갑자기 사표 내고 부산을 떠났으니까 네네. 사실 동기들이고 다 놀랬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내가 그렇게 빨리 부산을 떠났는데 그 사람이 책임이 있는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좀 뻔뻔하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그때는 제가 그때 막 놀래서 발발 떨던 25살 아가씨가 아니잖아요. 네. 한 40대 중반이 됐으니까 서로 좀 덜 민망할 제가 단어를 골라서 네. 제가 이제 완곡한 표현으로 제가 사과를 요구했죠. 네. 그때 교수님이 저한테 신호위반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저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솔직히 그 사람도 나한테 미안해할 줄 알았어요. 네.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제자가 교수도 그만두고 대학원도 포기하고 부산을 떠날 정도로 내가 힘들어 했으니까 자기도 그걸 알 거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미안하다, 한때 뭐 치결은 충동이었다, 실수했다 이렇게 사과를 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너무 뭐라고 하냐면 나보고 사람이 살다 보면 신호위반 다 하고 그런 거지 뭐 이렇게 꽉 막혔냐고. 저보고 꽉 막혔다 소리 야단치더라고요, 도로요. 근데 그 뉘앙스가 뭐였냐면 네. 내가 꽉 막힌 사람이 아니었으면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었겠냐는 그런 뉘앙스였어요. 아이고야. 나를 대학 교수 만들어주겠다고 했으니까. 네. 그 대가로 서로 뭐. 하여튼 그런 뉘앙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네. 사실은 그렇게 완곡하게 점잖게 서로 이제 정리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네.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근데 제가 좀 이렇게 막 화를 잘 이렇게 심하게 내는 성격이 못 돼서 네. 제가 뭐라고 했냐면 교수님 보고 제가 꽉 막힌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나는 그런 종류의 신호위반 도저히 용납이 안 되네요. 네. 나야 교수님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만 네. 사모님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쏘아주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네. 서울 돌아와서 또 한동안 제가 그 가라앉혔던 그 분노가 다시 올라와서 제가 한동안 또 힘들었었어요. 네. 자, 그런데 선생님 보면 선생님 말고도 이 김석준한테 이런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대학교, 그러니까 선생님의 동기분 뭐 이런 분도 있으셨었다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추행을 당하고 난 다음에도 그게 막 여러 사람한테 제가 떠버린 게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제 학과 단짝 친구랑 여고 단짝 친구들한테만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제가 그 2005년도에 제가 어머니 편찮으셔서 부산 와 있는 기간 중에 우리 학과 친구, 친한 친구 집에 제가 하룻밤을 같이 묵은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 남편 출장 간 사이에 이제 오래간만에 18년 만에 만났으니까 둘이서 밤새 수다 떨면서 얘기할 때 그 친구가 나한테 넌지시 물어보더라고요. 나보고 네. 너는 대학 다닐 때 김석준 교수님하고 별일 없었냐라고 물어봐요. 네. 그래서 저는 속으로 내가 당한 일이 소문이 났나 싶어서 뜨끔해서 제가 선뜻 얘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선뜻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학과 친구 때문에 제가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성추행 사실을 제일 먼저 알았던 그 친구가 저는 그것 때문에 대학원도 포기하고 부산을 떠났는데 제가 서울 가 있을 때 몇 년 됐을 때 그 친구가 전화가 와서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지가 김석준 밑에서 지금 석사 과정을 하고 있는데 김석준이 자기 논문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애를 먹인다. 그 사람이 니한테 지은 죄가 있으니까 네가 전화 한 통 해주면 안 되겠냐. 그런 부탁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건 참 말도 안 되는 나쁜 사람이고. 자, 제가 이제 너무 말 그대로 다른 피해자 그분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난 그 친구가 선물을 낸 줄 알고 내가 눈짓 떠봤더니 그게 아니고 네. 지가 당한 게 있어서 그렇댔어요. 너는 무슨 일 겪었는데 물어봤더니 1학년 때가 2학년 때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학과 단합대 한다고 단체로 산성 올라갈 때 네. 이제 뜨문뜨문 자기 옆에 인적이 드물 때 김석준 교수가 지 옆에 지 손을 넌지시 잡더니 자기는 언제든지 연애할 준비가 돼 있다고 그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가 그동안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기분이 너무 더러웠대요. 그때부터. 그래서 하여튼 불쾌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약간 상술적인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사실 이제 6.1 지방선거에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부산 교육감 후보로 나왔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찌됐건 이제 이 사람에 대한 그 선거법 공소시효가 12월 1일로 끝납니다.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이 사람의 그 후보 토론회 때 이제 선생님과 관련한 이 성추행 관련해서 김석준이 거짓말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좀 바라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사실은 이제 부산에 제가 예전에는 도망쳐서 부산 떠났지만 지금은 제가 부산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제 뭐 저 어머니가 지금 노안이시고 치매도 있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엄마를 보살펴서 부산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사실 2018년도인가 제가 김석준을 미투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네. 성추행에 대해서. 그때 한참 미투 바람이 불 때니까 용기도 내서 한번 했는데, 네. 김석준이 이제 사실 무근이라 들었다가 가짜 미투라고 고발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경찰 조사 받으면서 친구들 이제 증언 덕분에 제가 그런 아까 성추행 당했다는 친구 증언이나 제 추행 사실을 알고 있던 친구들 증언 때문에 제가 무혐의를 받았어요. 네. 무혐의를 받았음에도 그 사람은 이성 교육감이 돼서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제가 그 무혐의를 받고 난 다음에 너무 억울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교육감 하고 있다는 게. 네. 제가 4년을 참고 견뎠는데 삼선 또 나온다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네. 내가 이렇게 무혐의 받았고 이게 사실이라는 걸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네. 김석준 선거사무소 밑에서. 네.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또 김석준이하고 나하고 서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졌는데 네. 이게 제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건데 제가 상대 후보한테 제보를 했기 때문에 네. 그게 토론회장에서 그 말이 나왔던 거죠. 근데 그때 김석준이 뭐라고 거짓말을 했나요? 2018년도에는 김석준이 저를 고소하지 않고 네. 김석준 성캠프에서 저를 고발만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김석준한테 맞고수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김석준이 딱 그 사람들 유권자들이 보는 방송에 나와서 네. 명백한 가짜 미투다. 내가 무혐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명백한 가짜 미투다. 그리고 네. 제가 김석준을 성폭력 부산대 인권센터에 신고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내가 인권센터 등에 자기를 신고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2018년에 조사를 받을 때 경찰이나 검찰이 나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네. 김석준이 내가 자기를 인권센터에 신고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증거인데 네. 나보고 왜 2018년 6월 7일에 네. 부산대 인권센터에 김석준 성추행을 고발해 놓고 네. 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바로 이어서 공개 미투를 했냐고 나한테 추궁하는 질문을 했었어요. 아, 네. 그 조서 자체가 뭐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 이미 그러네요. 그거는 이미 사실로 기정사실하고 나한테 추궁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런 증거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금정경찰서 조서에도 있고 검찰 신문 조서에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찰이나 검찰이 증거를 보려면 충분히 다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증거가 근데 그 인권센터 직원이 지금 바뀌었는데 그 옛날 직원이 그 증거 서류를 남겨놓지 않았나 봐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김석준이 TV 토론에서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게 네. 이번에 어찌됐건 이제 12월 1일 공소시효 전에 네. 어떻게 보면 공론화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저는 정말 증거가 너무나 확실한데 네. 이게 지금 이 금정경찰서가 시간만 질질 끄다가 선거법 만료된 맞춰갖고 그냥 이렇게 불교스로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아서 네네. 지금 저도 김석준도 두 사람 다 금정 구민이에요. 네. 근데 저는 그냥 힘없는 구민이고 네. 김석준은 부산에서 금정구 살면서 8년간 교육감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네. 권력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 경찰들이 왜 이 연약한 사람 편을 안 두고 권력자 편을 들어서 이렇게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네. 그 담당 바뀌었지만은 2018년 당시 근무했던 그 직원한테 확인을 해야 될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사람하고 확인도 안 했대요. 네. 내가 통화해봤냐? 그랬더니 전화를 안 받아서 통화를 못 했대요. 네.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사건을 종결 합니까? 아까 인권센터 직원 이름이 뭐라고요? 조누리. 조누리. 네. 그러니까 네. 조누리라는 분을 찾아서 조사하면 다 될 문제를 이뤄고 있네요. 경찰이 전화번호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전화를 네. 안 받더래요. 네. 근데 확인도 안 하고 종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부실 수사고요. 제대로 네. 정말 조사를 해서 네. 저는 정말 이런 이렇게 권력의 눈치 보는 것 때문에 이 권력형 성범죄가 더 근절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 정말 이 시대에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람은 제대로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좀 아무튼 힘내시고요. 참 또 마음 또 갑자기 또 울컥하시는데 저희 힘내시고요. 저희가 선생님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